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천은 37.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대구와 포항 37.2도, 안동은 35.8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대구를 비롯해 곳곳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은 3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열사병으로 탈진하거나 실신한 온열 질환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도 지난 13일까지 온열 질환자 64명이 발생한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최근 닷새 동안 환자 44명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무더위 때문으로 보이는 사고도 잇따라 어제 오후 5시쯤 대구 서변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적재함에 실린 스테인리스 과열대문으로 보이는 불이 났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 2층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매장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있었는데 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 배관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으면서 센서가 자동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불편함을 적정 기술로 해결해보는 창의 융합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을 거쳐 실제 적정 기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기술을 소외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열린 창의 융합 설계 아카데미. 사전에 수요를 조사한 10개 과제별로 적정 기술을 활용한 공학 설계가 한창입니다.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습니다. 기존의 키오스크의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부가적인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학 설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모기나 해충 퇴치법에서 돌 등을 이용한 지하수 정화 방법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외된 국가에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나눔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기술의 활용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아카데미에는 공학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과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소외된 90%를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그 실상과 문제를 알리는 것이 가장 목적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미 참여팀과 대학들은 이번에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경진대회를 갖고 개발도상국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정 기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인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명상과 선수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문경 봉암사 인근의 세계 수준의 선체험센터인 명상마을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벽으로 우뚝 솟은 희양산 아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참선 사찰인 봉암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봉암사 자락에 국내 유일의 선체험센터인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착공됐습니다. 갈등과 반목, 혼돈에 빠진 현대인에게 선수행으로 인간 본성을 회복하게 하고 선의 대중화를 위해 건립됩니다. 21세기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른 그 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자 하는 데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명상마을을 짓기로 해서 이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12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문경 세계 명상마을은 3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명상교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이 들었습니다. 1단계로 60억 원이 투입돼 진입도로와 회의실, 강의실 등이 있는 웰컴센터가 올해까지 준공됩니다. 2단계는 내년부터 190억 원으로 명상실과 숙소동, 무문관, 토굴 등이 한반도 선사상이 전래된 지 1200주년이 되는 2021년 만에 개원됩니다. 문경 세계 명상마을이 본격 운영되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연간 수백만의 명상 인구가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인근 유명 사찰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문경은 선의 도시라는 브랜드로 각인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복면 강도가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천여만 원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비상구 문으로 들어와 점심을 먹고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고 검은색 가방에 돈을 담을 것을 요구한 뒤 가방을 받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를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도주로를 중심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기하다 갑자기 쓰러진 50대 남성을 농협 직원들이 응급처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동안동 농협 임동지점 직원 6명은 지난 9일 낮 12시쯤 대기석에 앉아있던 남성이 쓰러진 뒤 호흡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호흡을 확보해 구급대원에게 인계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직원들은 고객의 목숨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대구 지역의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상당수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감축, 폐업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특히 대구는 저임금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자본의 공세에 밀려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 현실화는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당 8,000원을 넘어서게 됐지만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던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업종별 임금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